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런 컨텐츠를 하면은 조회수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꽤 오랫동안 이 파충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이 파충류 시장, 커가는 파충류 시장을 보면서 이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왕이면 이 업계에 머물고 있는 업계 종사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더욱더 다양한 업자분들과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서울랩타일 사장님과 켄타랩타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랩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켄타입니다. 조금 편한 분위기를 유도했으면 해서요. 이렇게 저희가 또 음료수도 마시고 좀 주전부리도 이렇게 까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브리더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요즘 이 브리더라는 직업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예전에 뭐 BJ나 유튜버 이런 직업이 없었는데 지금 막 생긴 것처럼 브리더도 일종의 막 신종 직업처럼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 예전 다른 채널에서 사장님이 브리드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신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지금 브리딩을 업으로 하시고 계시고 또 샵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한번 뭐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로 브리더, 정확하게 우리가 브리더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리더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범위거든요, 단어 자체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을 키워서 성체가 돼서 번식을 하고 요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를 브리더라고 하겠죠. 이 자체가 브리딩이니까. 단순히 번식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또 베이비를 성체까지 키워내고 그렇죠. 축양하고 키워하는 기간들도 전체를 다 브리딩에 포함이 브리딩에 된다는 포함이 거죠. 되니까. 브리딩에도 원체 포괄적이니까 기본적으로 나누면은 이제 새끼를 번식을 하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체에 대해서 이제 개량을 하는 거. 좀 모프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모프라고 표현이 되는 거. 약간 우리 아무래도 이쪽에 일종의 취미 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쁜 동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동물 강아지들도 뭐 리트리버가 나오고 그런 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까지 막 오랜 기간 동안 인브리딩을 하고 파충류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전자 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더 손쉽게 개량이 가능을 한데, 파충류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그렇고 다양하게 그렇죠. 지금 그런 취미 시장이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다는 오늘은 논외로 하고, 이 브리더를 어쨌든 직업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상업적 측면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규모를 먼저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브리딩을 당연히 누구나 파충류를 키우는 분들은 양서류도 그렇지만 해보고 싶은 욕심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처음 키우는 분들은.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취미의 영역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냐, 혹은 뭐 집에서 좋아서 그냥 한두 마리씩 그냥 진짜 키워서 좋아. 그래서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다가 갑자기 못 번식이 되고 그렇지 그거, 않게? 그게 이제 내 취미 생활을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뭐 번식된 아이들을 분양을 하면서 뭐 전기세 정도, 먹이값 정도,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간 돈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더 이상 등짝스마시 누가 와이프 눈치 안 보고 그렇지. 그 정도는 취미라고. 그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는 추가적인 금액이 안 들어가면서 취미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또 하나는 이제 다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업 개념들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자기 본업 외에 수익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 볼 때는 이제 그 규정을 하긴 좀 애매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적인 걸로 따졌을 때는 내가 월급을 뭐 다달이 받잖아요. 그랬을 때 월급보다 적게 뭐 이제 20-30% 비율은 애매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보다 돼서 크지는 않는. 그렇죠. 그리고 나의 가게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실 어쨌든 간에 목적을 가지고 그 생물의 시간과 에너지와 뭐 어떤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렇죠. 또 그렇죠. 다른 더 큰 금액을 얻기를 원하는 그렇죠. 그런 행태가 이제 또 부업일 수 있고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취미는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취미는 약간 그냥 행복하면 돼. 맞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그냥 행복하면 돼. 그걸 돈 생각까지는 안 취미 생활 하는 하고.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오히려 받고. 그렇죠. 네. 그런 중요한 얘기예요. 네. 취미 때는
이걸 하면서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게 업이 되면 그렇지. 오히려 그렇죠.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죠. 분양을 해야 되고. 부업은 또 내 전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고. 아. 그게 부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아예 5일 뭐 그치, 몇 8시간. 시간씩 예. 투자해서 예. 아예 다른 일 하지 않고 여기에 올인을 해서 하는 거는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40시간 일하잖아요 보통. 네, 물론 네, 야간도 네. 있다 그거 빼놓고 주 5일 그렇지.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여기 생물 관리하는데 투자를 한다. 사실 일을 생물은 한다. 주 7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법도 없고 뭐야 이게. 정말 회사 다니는 것처럼 꼬박꼬박 그렇게 하는 건데. 힘들죠.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다. 그러면 이제 브리더 업종일 때 약간 내 형태를 좀 구분을 해봤는데 그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브리딩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딩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예. 문제는 이 수익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과연 수익이 되냐? 결국 이분들이 브리딩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 생물 분양이잖아요. 예. 보통 이제 행복 회로가 많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브리딩을 하거나 브리더가 되면 뭐 가끔가다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줄 알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도 가끔가다 저는 소매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어때요, 저쩌요, 막 그 문의도 많이 오고. 약간 부업이나 본업 개념으로 번식을 했을 때 어떻겠냐 문의가 많이 오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번식을 하면 얘네들이 다 나갈 줄 알아요. 아 번식하는 모든 개체들이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그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개체 1,000만 원 암수해서 2,000만 원이고 걔가 새끼를 낳아서 10마리가 나면 뭐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나가서 와 돈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네. 아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중에 우리 reptile팜 대표님이 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5인 이상 금지죠? 그렇죠. 4인까지는 괜찮죠? 4인까지 괜찮습니다. 브리딩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브리더로서 번식을 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괜찮냐라는 문의들이 좀 많이 와요. 취미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새끼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항상 할 때 이제 규모를 이제 키우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마뱀 한 쌍이었던 거를 100쌍, 200쌍 뭐 이런 식으로 늘려서 해보면 돈이 되겠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컷이 탈나는 경우도 있고요, 수컷이 탈나는 경우도 있고 무정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제조업처럼. 우리 사장님들은 실제로 좀 번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브리딩 할 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질병이라는 게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물, 생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되는 거고 생물을 갖고 길러오면서 내가 쌓아온 노하우들을 축적시키고 그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여튼 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엄청 중요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부가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전기를 쓰는 것도 있고 가스를 또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1년 내내 공간을 어디서 키우느냐에 따라도 중요하겠지만 업으로 키운다 그러면은 매장이 있어야 됐을 테고 뭔가 건물이 있거나 이렇게 해갖고 월세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뭐 100만 원짜리 도마뱀 2마리를 번식시키면은 100만 원짜리가 10마리가 나온다 이런 단순 계산법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시세라는 것도 그때그때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세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 생물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보니까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예. 때 예전에는 엄청 뭐 가격대가 높고 인기가 있던 아이들이 워낙 브리더들에 의해서 손쉽게 번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서로 브리더끼리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형태들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비어디도 그랬죠. 그렇지. 비어디 드래곤 그죠? 비어디도 그랬죠. 비어디가 예전에는 너무 많아서 날렸는데 최근에 또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없어서 난리라. 그래서 내가 비어디를 해요. 그래서 비어디가 번식이 돼서 나왔을 때 이미 시장이 또 딴 데서 여기저기 할 거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어드리네. 과포화가 지금 됐다가 비어디 막 늘고 있잖아요. 예. 비어디가 그러면 나중에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야. 그게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꾸준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중요한 게 예. 어쨌든 예. 같은 개체가 시장에 생산이 된다면은 예. 제가 생산하고 사장님이 생산했을 예. 때 어쨌든 이 개체를 분양을 하려면 그치. 마케팅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소매다 보니까 소매 입장 브리더가 아니다 보니까 소매 입장 생각하면 얘를 잘 번식하고 얘를 좀 용품을 잘 만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물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이제 분양 혹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집에서 조용히 잘 번식했다고 그걸 누가 데려가 주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금액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금액이 적을 때는 그게 되겠지만 가정 분양처럼 되겠지만 그게 어떤 금액 이상이라거나 마리수가 넘어갔을 때는 어쨌든 어딘가에 올려서 판매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번식한 개체를 소매로 내가 분양을 하느냐. 이럴 장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버는 돈이 좀 더 많겠죠. 그 마진을 내가 더 많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도매로 보내는 거. 단점은 당연히 나의 10마리를 같이 도매로 보내는 거랑 10마리 소매로 나가는 것보다 당연히 마진은 적겠지만 대신 걔네를 일괄적으로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재고가 많이 안 남는 예. 거지. 그렇죠. 소매를 하게 되면은 1대1로 응대를 하고 그렇죠. 그런 이제 예.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들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거를 절약을 하고 이제 예. 마진폭은 좀 줄이더라도 한꺼번에 샵을 통해서. 근데 그러면은 일반 샵들이 어떻게 뭐 계약을 하는 식일까요? 브리더들과? 샵들마다 좀 특징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생물을 매입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은 계산서를 발행을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얼마에 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엄격하게 사업자가 있고.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개인이 가정에서 많이 번식을 했을 때 이거를 도매로 하고 싶어도 어떤 샵은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샵은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본업 개념으로 양이 많아지면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세금 낼 거 내고. 그렇죠. 저도 세금 낼 거 다 내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세금 내니까. 사업자가 있고 없고도 있고 네. 사업장이 있고 없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크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냥 소소하게 네, 방에서 하시는 분. 근데 그 양이 좀 많은 분들, 집이 큰 분들은 좀 양이 많기도 하지만 근데 사업장을 추가로 얻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비용이 비용이 들죠.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가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본업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생물빵이니 뭐니 이런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열대 쪽에서 물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월세 따로 내면서 얻을 정도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돈 많은 분이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이거는 본업 혹은 그렇죠. 어정쩡한 부업은 아니죠. 부업이라고 뭐 얘기를 해도 어정쩡한 부업은 아니라는 이미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브리더가 된다고 자기가 마음을 먹고 시설이랑 개체를 한꺼번에 확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도마뱀이 가격대가 그, 있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투자했을 때 과연 이만큼이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을 때 회수가 될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회수가 돼요. 돼요? 네, 물어보고 싶어. 진짜 회수가 돼요? 솔직히 네, 여기 예. 대화를 하는 것 중에 켄타님이랑 예. 저랑은 번식을 하니까 예.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 예. 실제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가 되며 한 달에 우리는 뱀을 하니까 예. 쥐를 몇 마리 먹이는 맥심 몇 마리를 먹이며 그럼 그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마리당 얼마씩 파는지 다 아시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손익을요. 손익을.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 할만하겠구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 않나요? 아이 그거는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이 판단. 왜냐면 근데 우리가 음식을 팔 때도 예, 예. 국그릇 하나, 국 하나 팔 때라도 거기 원가 계산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원가율이라는 네.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특히 번식업을 하시는 분은 유지비랑 전기세, 월세, 많이 그리고 들어가긴 뭐 하지. 거기다 바닥재 교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뭐 취미로 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죠. 얼마가 들든.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10마리일 때랑 100마리일 때랑 1000마리일 때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아예 다르죠. 틀려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시간 시간이 다르죠. 단순 계산 뭐 10배, 20배, 30배 이런 게 아니라 뭐 10배, 50배, 100배 이렇게 빡빡빡 뛰어버리니까 그러다 그걸 보면 좀 또 잘- 사람을 쓰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인건비가 인건비대로 그렇죠. 나가고. 야, 리터 사장님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업으로 이 일을 해오시면서 어떤 뭐 특별히 어려움 같은 건 없었는지. 아까 얘기하신 그 음식점을 하면 내 판매한 그릇만큼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내 키운 뱀들이 다 알을 낳지는 않아요. 알을 그렇죠. 무조건 낳는 게 아니구나. 그치. 예.
내가 얘 한 마리에 10개를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슬러그를 150개 받았거든요. 슬러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정란. 무정란인 네, 거죠. 무정란을 150개 받았는데 총 알 개수가 500개가 좀 넘었는데 그 중에 150개가 무정란이면 저는 1년 농사를 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 변수가 있는 근데 똑같이 그 친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먹이나 이런 건 똑같이 들어가죠. 똑같이 들어가죠. 근데 똑같이 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온 게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알 들난다고 밥을 들줄 순 없잖아요. 그렇지. 예. 야 이건 진짜 잔인한 건데. 잔인한 거지. 알 4개 낳았다고 2마리 주고 5개 낳으니까 아이, 3마리 주고.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진짜. 똑같이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애들 더 절 줘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 신경을 더 써줘야 신경을 돼요. 더 써줘야지. 이거는 약간 조금 피트가 벗어나긴 하는데 선생님 지금 뱀을 번식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파충류 판의 트렌드가 좀 볼파이썬 이런 뱀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시장도 좀 커지는 것 같고 브리딩 한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전 재미있게 느꼈던 게 귀뚜라미 농장을 하시던 분들이 막 이제 쥐 농장을 한다고 뱀 때문에 그런 현상들도 좀 봤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쥐농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 쥐를 먹는 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우스 농장 하시는 분들이 막 생겨요. 네. 그러면서 마우스 가격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가 다 같이 사라지세요. 경쟁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분들이 가격을 다시 이렇게 잡아서 왜냐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진은 챙겨야 되니까 그렇게 간 게 주기가 보통 한 3년마다 도는 것 같아요. 그 예전부터 있던 현상이군요. 옛날부터 이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있던 현상. 이 시장 우리나라 자체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막 외부에서 봤을 때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많은 업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지금 너무 많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서울 랩타일이 이제 창업한 지 4년 됐는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서울 랩타일 창업하기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파충류 샵이 어디 생겼다. 네. 그럼 다 알았어요 매니아들은. 아, 그쵸. 뭐 서울에 어디 생겼다, 뭐 부산에 생겼다, 광주에 생겼다 다 알았는데 몇 개 지금은 없으니까. 네, 몇 개 없었으니까. 그러면 생기면 다 우르르 가요. 한 번씩 아, 보러 궁금하니까. 가니까. 예. 근데 지금은 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지나보면 어디가 생겼대. 예. 또 어느 순간 지나면 어디가 없어졌대. 또 자꾸 사라져. 예. 너무 손쉽게 파충류 샵을 차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네. 이제 부모님을 잘 설득을 해서 내가 그렇죠. 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손쉽게 그냥 네. 동물이 좋아서 동물을 그렇죠. 좋아하던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샵을 차려서 사장님이 되는 경우를 저는 좀 본 것 같은데 네. 샵을 창업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 소자본으로 많이 차리시는데 예전에는 샵이 몇 개가 안 생기다 보니까 소자본으로 뭐 예를 들어서 5천 가지고도 차려도 손님이 와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규모면 그저 흔한 샵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고객이. 뭐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고객분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고객들이 눈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전비를 철저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생물과 함께하면 좋지 내 가게에서 동물과 함께하고 맨날 그 똥을 좀 치워주면서 아름다운 나의 삶을 꿈꾸시는데 그런 분들도 봤어요. 나는 사실 뭐 돈 욕심 없다. 네. 내가 이걸로 샵 운영하고 동물 먹이 주고 이 정도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주 해피한 행복회로를 돌리고 되게 지금 비싼 취미 활동이지. 네. 근데 그런 데는 진짜 귀뚜라미랑 쥐만 사러 가요. 왜냐면 유지비가 월세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집에서 할 때랑은 달라요. 월세 들어가죠. 그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 들어가죠. 그럼 하다리 다다못해도 돈 1,200은 깨질 건데. 숨만 쉬어도 네, 이렇게 숨만 나가는 쉬어도, 돈들이 숨만 쉬어도. 있는데 네, 그냥 가게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수익이 되지 않으면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점점 네. 마음의 짐을 느끼겠죠. 한 달에 뭐 210만 날라간다고 생각해봐요. 1년에 2,400이에요. 근데 규모를 좀 더 크게 했다. 그러면 그게 한 달에 200이 아니라 500이 되고 더 크게 하면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충류 샵을 차리기 위해서는 네. 사실 다양한 비즈니스적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건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진짜 장사죠. 그렇죠. 같은 장사잖아요. 브리더 샵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브리더 역시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샵은 그러한데 예. 그러면 이제 샵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냥 나는 동물이 좋으니 동물을 실컷 번식해서 예. 도매 위주로만 하는 샵을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어떻게 그건 또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다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 나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브리더가 되나요? 과정? 이게 그러니까 도매를 하는 브리더. 네. 그냥 브리더는 많은데 네. 도매만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브리더는 정말 별로 못 봤어요. 아 도매를 거의 목표로 하는 브리더는 없다. 거의 못 봤어요. 결국 본인들이 소매를 그럼 그분들이 소매를 하시면 그러면 시세가 10,000원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치면은 안 나가면 그때부터 9,900원, 500원, 400원, 300원. 그리고 이 가격을 맞추려고 또 따라와. 맞추려고 내려가다 또 따라와. 그러면 이제 레게판 되는 거예요.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세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오프라인 샵 제외하고 사육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아니면은 사람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초대를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집에 초대하는 건데 예. 그거 아니고서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커뮤니션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팔로가 아니면 자기가 사이트를 개발을 해야 그렇지 되는데 사이트를 오픈을 하든지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러면 그래야 결국 이제 거기까지 또 수준으로. 소매 영역이 그 그렇죠. 샵의 영역이 예. 되네요. 사실 브리더가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업자로서의 브리더는 그 소매를 위주하는 거는 네. 결국 파충샵인데 거기서 생물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파충샵의 형태라고 봐요. 결국 소매 장사를 하는 거니까 파충샵이랑 다를 게 없죠. 그냥 뭐 생물이 좀 더 많을 뿐인 거지. 사실 요즘은 저는 컨설팅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네. 브리더를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상담을 해주고 브리더가 되게끔 그 과정을 네. 만들어주는 일종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컨설팅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장님한테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파충류 뭐 브리딩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파충샵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오는데 다들 이제 이쪽 일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뭐 반도체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나도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사실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잖아요. 뭐 헬스장도 그렇고 당구장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 혹은 치킨집도 그렇고 파충샵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되는 집은 될 거예요. 지금 파충샵에서도 돈을 엄청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정말 월세 간신히 내시는 분도 있고 뭐 다달이 까먹으면서 까먹기만 하고. 어떻게든 어금니 깎게 물고 버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자영업 아이템으로서는 사실 제가 막 추천하지는 못해요. 네가 원해? 그러면 해. 자신 있으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 친동생한테 야 너 퇴직금 받아서 파충류샵 차려 이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저는 똑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요. 자신 있으면 해라. 근데 마냥 해피하진 않다.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일 수도 있다. 근데 뭐 잘하면은 돈 벌어서 하는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컨설팅을 네. 통해서 막 한꺼번에 동물들과 그런 사육장들을 판매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니 뭐 오면은 신중하게 하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브리더 뭐 혹은 파충류샵을 차리면 무조건 돈 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냥 이게 진짜 이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차리기만 하면 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컨설팅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건전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컨설팅을 악용해서 자기의 개체와 그쵸. 이런 거를 한꺼번에 넘기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있을 수 밀어넣기를 있다는 하는 거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몰라요. 창업할 때는 브리디어가 됐든 파충류가 됐든 신나. 내 가게 가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몇 달이 지나면 뭔가 이상해요. 이게 뭔가 단가가 이상해. 도매가가 뭔가 이상하고. 저는 약간 그런 네. 것도 느꼈어요. 제가 이 초창기에 네. 이쪽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약간 시장이 피라미드화 되지 않았나. 그쵸. 예를 들어 각 그 종들마다 네. 이 탑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 탑에 있는 분들은 좋은 거를 제일 먼저 선점해서 뭐 그쵸. 수입을 하거나 번식을 해서 비싸게 네. 가장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그렇죠. 이거를 아기가 클 때까지 1년이 걸리고 네. 그럼 그 1년 뒤에 얘를 번식해서 분양하려고 보니 그 가격이 정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들도 그렇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만연했죠. 옛날부터 만연했어요. 옛날부터. 어느 사회 구조든지 피라미드는 당연히 피라미드가 그쵸. 되는 형태인 거예요 이게. 네. 이거는 괜찮아요. 이 피라미드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 형태가 항아리 구조로 바뀌면 그때가 제일 빡센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 구조로 되면 왜냐면은 구매자가 없잖아요. 그쵸. 밑에서 더 많이 사줘야 네.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중간 개체들만 많아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시장은 끝나는 거죠. 결국 무너져 버리는 네. 거죠. 우리 지금 실제로 브리딩을 업으로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 우리 각자 또 경험에 따라 이게 다른 거잖아요. 지금 브리딩을 업으로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뭐 얘기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뱀을 하잖아요. 예. 뱀을 하면 나름 많아요. 뱀이 몇 마리나 있는지 한번. 한 250마리? 와. 250마리 정도 있는데 작년 가을부터 2월까지 네. 뱀을 좀 모았어요. 외국에 수입을 들어온 거를 거의 중형차 한 대값 이상? 와, 사실 그러면 수입된 아이들을 네, 수입된 아이들을 사온 거죠. 근데 그게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난다는 거는 얘네들이 나한테 어느 순간 회전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야 되잖아요. 수익으로. 그게 3년 걸려요. 근데 그렇게 문제는 되기까지. 그 3년을 키우는 동안 잘 살아있으면 재밌는 게 새로 모프를 데리고 왔을 때 암컷만 데리고 오는 아니잖아요. 쌍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쵸. 근데 하다가 갔어. 얘가 애매해지는구나. 얘가 애매해지면은 다시 또 수컷을 데리고 왔는데 수컷이 같은 년생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귀한 애들은. 그럼 얘는 또 몇 년 동안 노는 거야. 야 귀한 애들은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못 구하면은 그게 더 힘든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에 대출을 물어봐야죠. 그죠? 매출을 물어봐야죠. 우리 너무 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대출 얘기 나오면 끝인데 이제.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브리더를 꿈꾸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번식을 해서 알을 받고 부화를 해서 팔면 돈이 돼요. 근데 그것만 딱 생각하고 딱 들어갔다가 딸려오는 후폭풍을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생물 브리더 분들도 얘기. 그리고 그쵸, 생물 그쵸.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그리고 않죠.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더 높은 금액의 동물을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벌더라도 계속 재투자를 해요. 제가 보니까 동물로 번 분들이 또 동물을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하셨을 때 사장님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 원금 회수가 됐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뭐를 해도 어떤 자영업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다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나는 보기 때문에 원금 회수. 근데 먹고 사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뭐 그런 건 없고. 그래도 생활을 하시면서 생물이 늘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물이 늘어나는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기간이 기간이라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이란 건 결국 돈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정 금액을 연끝을 해가지고 네. 브리딩을 위해서 돈을 다 투자를 했어요. 나의 네. 전 재산을.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폭풍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지하고 기간 동안 네. 소위 말하는 유동자산이 필요한데 네. 브리더샵 같은 경우 그게 짧게는 1, 2년 혹은 3, 4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버텨야 된다는 거죠. 버티냐 못 버티냐. 버틸 자금이 없으면 근데 내 전 재산을 얼마나 가둬버리면- 버텨야 그래도 조금 살만하다 느끼게 될까요? 5년. 5년? 나는 5년 본다. 5년. 너무 긴데? 살만 해본 적이 없어갖고. 아직까지. 아이 왜 엄살이야. 저는 5년 되면 이제 숨통 좀 트이는구나 이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 사장님은 소매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용품이 있고 생물이 있잖아요. 네. 샵은 어떤 게 더 이점이 있을까요? 수익적으로는? 사실 기본적으로 마진은 생물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품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물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들어가고 먹이값이 들어가고 전기세가 들어가고 월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용품도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도 똑같지만 근데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용품보다 그 마진 측면에서는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다른 그렇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내가 뭐 10,000원에 데리고 와서 20,000원에 분양을 하면 10,000원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 10,000원에서는 유지와 관리 그리고 또 회사일 등 위험 요소들이 같이 또 녹여 들어가 있는 고객이 거죠. 갔을 때 이게 환불이 네.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불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아니면 동물이 문제가 생겨서 뭐 다른 그렇죠. 뭐 거를 부절이 생겨가지고 약간 원래 분양가보다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아까 컨설팅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분들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것만. 1억의 생물을 투자를 해서 1, 2년 버티면 뭐 1억, 1억씩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이제 위험 요소들을 나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남의 돈 벌기가 쉬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브리딩을 하셔서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아픔을 겪어보셨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게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브리딩을 욕심을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월세가 세요. 물론 저보다 비싼 데도 많지만 그러니까 거기를 1년 동안 계속 그 번식을 해서 그 장에 그 자리에 그 생물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느니 차라리 도매를 받아서 계속 회전율을 올리는 게 저한테는 더 이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서울에서 사무실을 얻었다. 그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죠. 저 그 얘기도 듣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예를 들어 월세가 정말 적게 나가거나 뭐 자기 건물에서 하거나 해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그쵸.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다. 그렇죠. 유지비가 들 들어가니까. 유지비가 들 들어가면 샵의 뭐 다양한 컨셉이나 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전략을 짜야겠네요. 그렇죠. 생각해야 될 게 모든 가게나 똑같지만 많은 서울에 부분에서-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유지비가 더 들어가죠. 우리 사장님 같은 네. 경우는 소매샵도 해보셨단 말이에요, 도심에서. 그리고 그리고 그런 커다란 공장에서 그런 전문적으로 농장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농장. 공장. 저 농업용정기 쓰고 농장이지만 농장입니다. 공장 농장. 건물 또 다른 이제 농장에서 예, 많은 양의 생물들도 번식을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소매를 하면 좋은 고객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로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는 분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되니까 1시에 전화가 와요. 새벽에 새벽 1시에 전화 오고 뜬금없이 그거 왜 없어요? 라고 저한테 화도 내고 왜 그 개체가 없냐고.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런 고객 상대하는 것도 저는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투잡을 해요. 지금도 투잡을 해요. 네. 제 본업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업이 있으셨기 때문에 버티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본업이 있어서 버틴 거예요. 저는 본업 없이 난 이걸로 매진할 거야. 저는 권하지 않아요. 본업과 겸을 하다가 정말 자신 있다 그러면 넘어오시는 거는 뭐 자기 능력이니까. 근데 그 전에 그냥 맹목적으로 넘어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조금 막 좀 네. 거리가 된다고 그냥 원래 하던 일을 포기하고 올인해야지 이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달라진다는 거죠, 아예 상황이. 그리고 소매샵을 하면 이제 그 서울 랩타일 대표님께서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고릴라에게 용품을 하나 꽉 채우잖아요. 1,000만 원이 넘어요. 용품 가격도 만만치 않다. 고릴라렉 한 장에 내가 용품을 괜찮게 딱 채우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이 그냥 넘어가요. 고릴라렉 한 동에. 그럼 그거를 5동, 6동 깔아놔야 손님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한 동을 채웠다 그래서 그게 매달 도느냐? 아니요. 나중에 먼지 쌓여서 저 구석에서 굴러다니는 재고들 어떡해요? 그냥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안고 갈 수 있는 거면 다행인데 사료였으면 큰일 그거는 나겠지. 유통기한 지나버리면은 샵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게 이제 뭐 불특정 다수 상대보다 하다 보니 좀 특이한 안 좋은 고객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저는 진짜 언급하긴 해야 되는 게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최소한 샵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샵 사장님들한테 진짜 뭐 새벽 시간에 연락하는 건 피한다든지.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 이건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A샵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B샵에 가서 물어보는 거. 그렇죠. A샵에서 분양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B샵에 가서 사장님 내게 뭐 제게 이러이러해요. 그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소매의 가격이 그 형성이 될 때 마진에 그렇죠. 저는 그 상담 비용도 포함이 된다고 당연한 거죠. 생각하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A 업체에서 분양을 받았으면 네. 아까 얘기했지 분양가에는 상담이라든가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마진에는 거기서 끝을 보셔야죠. 그렇죠. 저희한테 와서 물론 이제 거기서 도저히 뭐가 안 돼. 결국 틀어졌어 완전히.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뭐 저희가 됐든 다른 업체 어쩔 수 없이 문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이제 거기 전화 안 받으니까 저희 가게에 전화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거긴 하긴 해요. 상담을 해드리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도가 선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이게 무조건 그렇죠. 뭐 사장님들이 딴 데 썼다고 네. 상담을 안 해주겠다는 아닌데 안 예. 되면은 당연히 해드리죠. 그렇죠. 어쩔 수 어느 없는 정도 이제 거니까. 예의를 그런 거는. 지키고 네. 이걸 못하니까 도매를 하는 거니까. 아 그게 그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를 성향도 수도 많이 있네요. 예, 그거는 오너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그죠. 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매를 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 게 도매는 어쨌든 소매보다 마진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일종의 다른 사장님들과의 약속인가요? 이걸 지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이 욕심이 충분한 거죠. 왜냐면 돈 욕심이라는 거는 왜냐면 이제 도매를 받아서 소매를 마진 남기는 사람보다 생산해서 하는 사람은 마진폭을 좀 더 낮춰서 판매를 할 그쵸,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런 욕심도 생기긴 할 것 같은데. 어설프게해서 가격을 낮춰서 소매를 할 바에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저는 1년에 한 500마리 정도의 알을 보는데 500개가 나왔어요. 뱀이 500마리가 있어요. 네. 나는 500명의 손님을 상대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저는 본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상대를 위해 그 상대를 위해서 직원을 써야 돼요. 그럼 직원 관리하고 그 들어가는 비용을 따질 바엔 나는 그냥 깔끔하게 도매를 던지겠다. 같은 생각.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써야 되는 건데 그 시간에 한계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난 이거 사러 왔으니까 이것만 사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둘러볼까? 내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내 시간은 정말 귀한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예 그게 소매 마진을 내가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예를 들어서 뱀이 500마리가 나왔으면 문의가 500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0마리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 한 마리 때문에 10명의 고객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0이 아니라 거기 공이 한 명 더 문의 전화는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소매 500명을 장사는 상대하는 게 아니고 5,000명을 상대해야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그 500명을 이상이 될 수도 팔기 위해서.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소매 장사 성향, 그러니까 개인 성향, 자기 성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매를 하면서 약간 그게 가능한 성향이 있고요. 친근하게, 친절하게. 네.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면은 깔끔하게 그냥 도매로. 도매는 그렇죠. 도매는 살짝 조금 무뚝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 무뚝뚝한 게 아니고 거기에 아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그치. 브리더가 소매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할 일은 10가지가 있어요. 뭐 물 주고 밥 주고 바닥재 갈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게 10가지가 있다고 치잖아요. 난 오늘 24시간 안에 이 10가지를 해야 돼. 근데 손님 전화 받고 손님 와서 몰라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난 집에 못 가요. 이런 브리더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시면 그게 나중에 본인한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도매를 하든 소매를 하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잡고 가야지 나중에 편해 본인들한테 그걸 아니까 이제는. 그 얘기도 해드리고 브리더를 하시면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퀄리티로 많은 마리수를 상대할지 그것도 맞아요. 정말 고퀄리티로 몇 마리만 할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대를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죠. 좀 저가종을 다량할지 가격대가 높은 친구들을 소량할지. 크레로 들으면 그냥 일반 도매로 이제 노멀급들을 많이 뽑아서 진짜 샵에다 도매로 던질 생각을 하든지 양으로 아니면 치고 갈 건지. 진짜 뭐 아잔틱이라든가 아잔틱 릴리 뭐 이런 걸 붙여 정말로.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퀄리티를 하면 접근이 좋아요. 누구나 많이 살아요. 근데 고퀄리티로 하면 그들만의 리그. 그 시장 안에서 싸워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그 재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가격을 낮출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낮춘다고 잘 나가지도 않아요. 맞춘다고 잘 나가지 않는 거지. 그게 핵심이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럼 몇몇 사람들은 그게 시세인 줄 아는 거지. 우리 너무 나쁜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우리 약간 조금 희망 회로를 돌릴 만한 얘기들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 양석 파충류 따면서 다 블루오션 얘기 들었는데 오늘 여기 좀 하시면서 뭐 그런 좀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장점, 이 업의 장점. 그냥 뭐 이 업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은 어쨌든 제가 볼 땐 여기 계신 분들은 동물이 좋아서 이쪽에 그쵸.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파충류샵을 창업할지 말지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서 파충샵을 차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행복하려고 차렸어요. 저는 파충류샵을 운영하는 게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서 하려고 그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업은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장이지만 정년이 사장이자 직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순간 80이 됐다 쳐요. 머리가 허해졌어. 이 꽁지 머리가 하얗게 됐고 수염도 허옇게 됐어. 개량 한복 입고 올라가서 켄터키 할아버지가 켄터키 할아버지처럼 앉아가지고 야 파충류 한 반세기는 키워봐야 되는 거 아니요? 사실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뭐 다른 얘기지만 파충류를 생산하는 일이 농촌에서 노인분들 일거리 창출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 농사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요. 땡볕에. 농사는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우리도 힘들긴 한데 우리가 뭐 농사만큼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농사만큼은 아니지. 뭐 밭을 갈아엎고 막 이런 걸 아니 바닥재 갈고 그런 게 힘들긴 한데 나이 먹어서 힘 떨어지면 소소하게 천천히 젊었을 때 1시간에 하던 거 아니 나이 실제로 먹고 2시간 하면 유럽이나 되잖아. 저는 그런 바브 이런 분들이 할머니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그 나이 든 분들이 그런 브리더로 역할을 하시고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죠. 평생 직업이 수가 있죠. 저는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이걸 아빠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니들이 이걸 딱 꾸려가면 돼라는 걸 하면서 뒷짐 치면서 니들이 뱀을 알았마? 딱 이게 제 꿈이에요. 이게 되게 멋있는 게 세대를 넘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 내 꿈이에요. 업에 대해서. 되게 랩탈 멋있는 팜이 2세, 3세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그럴 수도 있죠. 가업이 될 수 있네요. 랩탈 뭐 팜은 브리딩하면 장점 뭐 저는 농장하고 이제 저는 거의 90% 이상이 도매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거의 만날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쪽이 더 성향에 맞는 거고 그래서 업자들을 상대하는 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홍보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은 제 홍보 대상은 오프라인 매장 샵들 사장님이니까 이제 온전히 생물 관리에 힘을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응대를 하고 뭐 거기에 시간을 뺏는 그거를 생물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농장 개념을 하다 보니까 한두 마리씩 여러 종을 키우는 것보다 한 마리의 종의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수십 마리, 뭐 한 종을 수십 마리씩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생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 도매업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에게 한두 마리씩 파는 것보다는 업체들에게 무덩이로 가는 게 있기 네. 때문에 한 시즌에 큰 목돈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 돈이 묶이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묶인 만큼의 보상이 이제 한 번 이렇게 또 오는 한 거죠. 번씩 야 농사와 같습니다. 농사가 같죠. 봄 여름에 잘 먹이고 그렇죠. 잘 키워갖고 가을에 제대로 수확하고 수확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 거의 수학 개념인 거죠. 제가 카페 파이톤이라는 뱀이 있어요. 예예. 알이 되게 작아요, 덩치에 비해서. 덩치가 작은데 저는 그냥 번식을 해서 부화를 시키고 먹이 부침을 해서 잘 보내요. 근데 이게 나는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 생각 잘 보세요. 국내에서 카페 파이톤 번식한 사례가 번식에도 분양글이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도대체 여기는 뭐 틀린 게 없는데 왜 번식이 되냐. 그런 거에 나 노하우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되게 뿌듯한 거 있어요. 노하우라는 게. 남들이 약간 하지 못한 거를 해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좀 일종의 명예네요. 그렇죠. 이쪽에 있어서는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브리더분들은 최초 번식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욕심도 그것도 있을 것 되게 같아요. 월드 퍼스트 이런 월드 거. 퍼스트 아니면 최소한 국내 퍼스트. 그렇죠. 국내 퍼스트 맞습니다. 아니면 안 되는 거. 국내 퍼스트 빼자. 왜 그래? 나 만드니까. 야 이제 세계 속에서 국내 퍼스트 뺍시다. 월드 클래스로. 월드 퍼스트로 가야지. 거기 어떤 그 명예랄까 그 자부심, 자존감. 그렇죠. 사실 안 되는 걸 되게 했다는 거는 정말 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한테는. 나한테 어떻게 어렵지 않은데. 뭐 얻어 걸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쵸, 뭐 운도 그쵸. 실력이니까. 예. 알게 모르게 정말 사소한 건데 네. 그게 정말 가장 큰 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게 오래 또-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저는 이게 또 그 브리딩이 우리가 상업적인 오늘은 얘기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인 목적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세속적일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오갔지만 브리딩 자체가 우리 지구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종보전에 그렇죠. 또 네.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매니아들에 의해서 번식이 돼서 개체수가 늘어나서 네. 계속 그 동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할 말이 더 밥 있지만 먹어야 돼. 저녁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지. 와, 앞으로는 이제 이런 토크를 또 우리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해보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